네, 5월 28일 수요일에 네. 그 NH농협은행 대구본부 3층 대강당에서 NH투자증권의 오프라인 세미나가 있는 거 이미 네.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놓치신 분 계시면 특히 이제 지역에서 이런 그 세미나 같은 것들이 자주 있질 않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조금 불만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열리는 국내외 유망 종목 탐색 및 매매 전략 세미나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신청해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미리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가면 되겠습니다. 네, 신청 미리 하시는 게 네. 당연히 좋고요. 국내 주식, 국외 주식 이렇게 어떤 분산 투자 같은 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도움 말씀 듣고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반도체 최근의 흐름이라든지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원래 반도체 하면 제일 주목받는 나라였을 텐데 네. 이제는 우리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빠른 세계의 변화를 좀 대응을 잘 못한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좀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상황인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김창욱 MD 파트너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주로 그럼 맡고 계신 분야가 이 반도체 분야신가요? 예, 반도체만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그래요? 네네. 아, 그래요? 우리 일단 뭐 하나하나 설명 주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상황이 글로벌 시각으로 볼 때 매우 안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네. 그냥 그래요? 일부 뭐 부정적인 시각들이 아무래도 삼성이 좀 예전보다 안 좋아지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삼성 하이닉스에 포함한 메모리의 수출량이 굉장히 많고요. 네. 한 우리 돈으로 1,600억 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수입액으로 따졌을 때도 메모리 수입액이 800억 불 넘으니까 네. 네. 굉장히 큰 규모고 여전히 삼성 하이닉스의 메모리가 없으면은 전 세계 전자기기가 돌아가질 않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예, 굉장히 여전히 한국의 위상은 크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호주가 소고기를 많이 판다고 해서 호주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체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반도체 지금 이제 현재 잘 하고 있는데 뭐 메모리 반도체 한해서는 근데 이제 그 앞으로도 이 메모리 분야가 훨씬 더 중요해질 상황이고 새로운 기술들 아니면 더 성능이 좋아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해 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이제 있으면 뭐 현재 조금 뭐 분위기 안 좋아도 앞으로 또 갈 수 있지 요 생각을 할 텐데 이제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필수품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막 뭘 선도하거나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낼 이런 건 좀 아닌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들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소고기는 호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네. 근데 약간 굳이 그냥 표현을 하자면은 한국에서 만드는 메모리는 고배규죠. 그러니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소고기가 아니니까.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약간 강구하고 있는 게 하도 엔비디아가 떴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AI 반도체 미래를 가져가는 거는 엔비디아야. 네. 그리고 메모리는 그 옆에 그냥 HBM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커머디티 제품, 소위 말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네네네. 제품이고 별거 아니야라고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모든 전자기기에는 4개가 들어가야 돼요. CPU, GPU, DRAM, 낸드. 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 DRAM, 낸드를 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잘 만든다는 게 고배규급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고 그 나머지 이제 사실은 메모리 회사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윈본드라는 회사도 있고 나냐라는 회사도 있고 다 고배규를 못 만들고 소고기 호주산 소고기를 만드는 업체들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의 전자기기의 발전 스마트폰이든 PC든 뭐 데이터 센터든 DRAM 낸드 그 안에서도 최고급의 고배규스러운 DRAM 낸드를 만들 네. 수 있고 그게 들어와야만 그 우리의 현대 문명이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생각보다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굉장히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없으면 네.
첨단 전자기기를 못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국뽕에 있는 것 같게 느껴지시면 좀 있으셔도 돼요. 여기는 그럼 도대체 뭘 기대하는 걸까요? 아니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관심이 이제 그쪽에 쏠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컴퓨텍스 같은 경우도 삼성 하이닉스가 그렇게 관심 못 받았다는 얘기는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컴퓨텍스를 주도하고 그다음에 그 미래를 얘기하고 내일의 반도체, 내일의 AI 그 로봇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삼성 하이닉스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엔비디아, TSMC 여기가 결정하면 삼성이 따라가거나 거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이것도 너무 좀 낮게 보는 거예요. 말씀이 저는 이해는 되는 게 AI를 지금 가장 누가 선도하느냐가 당연히 엔비디아가 너무 광이 나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워낙 그냥 주도를 하고 있고 네. 주가적으로도 주도를 하고 모두의 이제 관심과 부러움의 이면에는 이제 사람들의 그 고객사들의 이제 불만도 있어요, 사실은. 네. 엔비디아가 너무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떠나서. 근데 이제 그 HBM 혹은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들이 상대적으로 AI 자체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AI를 서포트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굳이 뭐 또 비유를 하자면 축구를 하는데 축구팀이 우승을 하고 손흥민이 잘하면 손흥민이 보이지만 감독은 안 보이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되게 중요한 서포터인데 각광은 손흥민이 받고 있는 것처럼 약간 지금 AI는 엔비디아가 각광을 받고 있고 거기에 열심히 서포트하는 메모리들은 살짝 별거 아닌 거 아니니? 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불안감을 갖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GPU를 과연 전 세계에서 어떤 기업이 대체할 수 있을까를 떠올려 보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메모리는 그래 지금은 수율 안 나오지만 중국에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많이 따라왔대. 그러니까 사실 좀 불안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업계의 이제 정설은 그러니까 독자 벤더 네. 혹은 그러니까 독점을 절대 용납치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제 독점으로 떠오른 노광 장비, 네, ASML, 네. 아니면은 이제 엔비디아 등등 이제 독점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도 결국 고객이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쓰는 하이퍼스케일러, 예를 들면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네. 이런 고객들이 엔비디아를 혼자 독점하게 있는 거를 놔두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커머디티니까는 빨리 왔느냐라고 말하면 그것보다는 네. 중국에서 엔비디아 같은 그런 그 팹이 없잖아요. 팹리스를 만드는 것보다는 팹이 있는 게 부가가치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워낙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다른 팹리스들 퀄컴 뭐 미디어텍 이런 회사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네. 회사의 매출 자체가 다 아무리 많아봐야 3조 원이에요. 탑 10 안에서 탑 5를 제외하면 매출이 3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탑 10을 걷어내고 나면 우리는 이름도 못 들어본 일반 분들은 리얼텍 뭐 이런 회사 모르시잖아요. 네, 네. 이런 회사들이 다 1조 미만의 회사예요. 3조에서 1조 사이 회사예요. 그러니까 팹리스는 사실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제조를 해야 부가가치가 큰 거고 네.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걸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하려고 그럽니까? 제조 시설을 자기들 반도체 제조 시설 네. 미국으로 갖고 오려고 하는 거죠. 부가가치가 그래서 크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팹리스 그러니까 제조를 안 하는 곳은 1등이 다 먹어. 근데 전반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제조를 해야 돼. 이런 거예요? 뭐 좀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1등이 다 먹는 것도 없고 왜 네, 고객사들은 결국은 엔비디아를 지금 대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인텔이나 아니면은 AMD에서도 엔비디아를 대체할 GPU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고객사들이 부추기고 있고 네. 그걸 또 대체할 방안으로 이제 NPU라는 칩, 뭐 텐스토렌트, 뭐 그로크 이런 회사들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런 회사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2원화, 3원화를 시키고 싶은 거고 단지 이제 메모리가 먼저 지금 2원화, 3원화 그다음에 중국이 쳐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부가가치가 큰 거니까 빨리 먼저 들어오게 된 거고 결국은 다 여러 벤더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 메모리가 조금 더 빨리 왔고
타겟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걱정을 하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그 대신에 이제 자기네의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려고 뭐 엊그저께 컴퓨텍스에서 나왔잖아요. NV 링크를 네. 뭐 전체적으로 오픈한다 이런 얘기가 뭐 일반인들은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이게 되게 큰 의미예요. NV 링크가 엔비디아가 혼자서 자기 GPU끼리 통신하고 마치 한 개의 GPU인 것처럼 네. 이게 약간 스케일러빌리티를 높이는 그 중요한 기술인데 그거를 다른 회사들한테 풀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플랫폼을 형성하는 거고 다른 애들이 엔비디아에 종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되게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거든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도 모두가 이 쿠다를 쓰게 되니까 엔비디아 외에 다른 칩을 쓰기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 플레이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도 언젠가는 2원화 3원화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고객들이 약간 지금 타도 엔비디아를 외치고 있거든요. 부르는 게 값이니까. 고 엔비디아의 이런 황금 시대는 영원할 수는 없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엔비디아 독점 깨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드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는 있겠네요. 엔비디아 같은 데가 만약에 엔비디아급은 안 되지만 비슷하게 2위, 3위, 4위, 5위 이런 데가 막 나오면 거기도 다 우리 메모리를 필요로 할 거고 HBM 필요로 할 테니까 그렇죠. 그거 제대로 만드는 데는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고 그 다음에 잘해봐야 뭐 중국에선 설령 만들더라도 이게 원활하게 중국 기업들과 교역이 안 될 가능성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기술적으로도 중국이 지금 디램은 한 4.5년 정도 이제 뒤쳐졌거든요. 그거는 그 의견들이 좀 다양하시던데 4.5년 뭐 5년 지금 뒤져졌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기술과 상업은 달라서 그래요. 그런가요? 네, 기술적으로는 4.5년이 뒤쳐져 있는 건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상업적으로는 그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같은 가격에 혹은 더 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지금 상업적으로 점유율을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기술적인 차이는 분명히 나는 거고 네.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덕에 미중의 벽이 이제 컨플릭트 때문에 벽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중국 메모리가 중국 밖으로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최소한 거기에 지지대는 있는 거고. 네. 다만 지금 삼성 마켓시어가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 나오는 게 중국 내가 워낙 메모리 수입량이 많으니까 중국이요. 자기네 오포, 비보, 샤오미들이 만드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중국의 자금률이 많이 올라오면서 디램 쉐어를 한국 입장에서 중국으로 파는 쉐어의 한 20%가 없어진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타격을 받았는데 네. 하이닉스의 타격은 별로 티가 안 난 게 HBM으로 훨씬 더 돈을 받아서 티가 안 나는 거고 삼성은 HBM이 아직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D램이 빠진 만큼 타격을 크게 받은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엔비디아가 되고 싶은 기업들도 근데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 삼성이 엔비디아 한 5개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것처럼 엔비디아도 HBM 만드는 회사들이 3개, 4개, 5개 있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바라거나 혹은 그런 회사들이 생기게 열심히 펌프질 막 여기저기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이제 자기네들이 이익이 될 테니까. 그렇죠. 굉장히 예리한 포인트를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우리나라 2개 빼고 마이크론 당연히 이제 포함될 거고 혹은 중국 진영이 아니라면 이제 일본에 뭐 하나 만들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뭐 중국의 반도체 회사 중에 그래도 비교적 뭐 어느 정도 교육이 될 만한 이런 회사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진 뭐 너무 많이 나간 얘기인 것 같고요. 그건 많이 갔나요? 예. 이 메모리를 만드는 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업체들을 그런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만의 윈본드나 나냐인데 예. 이들은 아직 기술력이 따라오지도 못했고 그만한 투자를 할 여력이 없고요. 네. 그냥 이 반도체 업계에는 정설은 일단 멀티 벤더인데 가장 좋아하는 건 3개의 벤더가 있는 걸 제일 좋아해요. 3개가 제일 좋아요. 네, 5대 3대 2로 보통 나눠준다라는 그냥 정설이 있을 정도인데 지금은 고객사 입장에서 엔비디아 하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의 하이닉스 하나밖에 현재는 없고 네. 이게 되게 불편하죠 다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삼성의 HBM 어떻게 될 거냐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삼성의 기술이 따라오는 거는 뭐 내부적인 문제겠지만 고객사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응원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화이팅 삼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컴퓨텍스에서 하이닉스 너무 사랑한다라고 젠슨 왕이 얘기는 했지만 네. 마음속에는 자기들도 고객사한테 바가지를 붙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자기가 HBM을 살 때는 하이닉스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바가지를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삼성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서히 가격이 조금씩 낮아지겠죠. 마이크론까지 들어와 주면 이상적인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서 물량 나눠주기를 하고 가격을 깎으니까. 근데 삼성에 대해서는 감정으로 뭐 비즈니스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대만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폭스콘 같은 데가 삼성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삼성에 대해서 뭐 그냥 대만이 한국을 싫어하는 거지 삼성을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네. TSMC의 공장에 한국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국인 자체가 네, 워낙 TSMC 회장도 한국을 싫어하고 네. 대만이 약간 반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감정들이 쌓여서 대만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전체적으로. 네, 근데 삼성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저는 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 아니 왜 폭스콘 예전에 같- 그게 네. 있었어요. 뭐죠? 그러니까 폭스콘이 음. 샤프를 인수하려고 지분 투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이 목적이 뭐였었냐면 아이폰에서 그 디스플레이를 이제 좀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거야. 네. 근데 그거를 이재용 부회장이 당신 부회장이었으니까 내가 투자할게. 그러니까 아마 2016년인가 아마 그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폭스콘 회장이 노발대발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희 그 샤프 너희 살려준다고 내 투자한다 했더니 니네가 삼성을 투자를 받아버려 막 이러면서 노발대 막 이런 약간의 감정의 역사가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폭스콘이 폭스콘이 타도 삼성 하는 이유는 뭐 그런 걸 수는 있고 네네. 전체적으로 하여튼 한국을 대체로 싫어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삼성을 특별히 더 미워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와, 근데 한국 사람을 TSMC에서 못 들어가게 한다. 네. 직원으로도 안 뽑아요? 직원으로는 뽑겠죠. 간 사람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쨌든 철저하게 사상 되게 검증 받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뭐 반도체 이 워낙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이걸 이제 조율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각 개별 기업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큰 그림처럼 보이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전자 쪽에 저는 조금 더 마음을 좀 두고 있고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략이라는 게 미국으로 다시 메모리 반도체도 가져오는 쪽의 전략을 택한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여러 그냥 공장 하나 딱 생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뭐 소부장들도 있을 거고 이런 움직임 전체가 지금 현재 미국 혹은 일본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힘을 좀 빼서 가져오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그 바이든 정부 시절에 예. 그 미국이 이제 반도체 협회가 있어요. SIA라고. 네. 저희는 시아라 부르는데 시아하고 마침 또 저희 BCG 미국 팀하고 네. 같이 이제 작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개 리포트들을 발간을 했고 지금 뭐 그냥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좀 가져갔던 생각이 미국의 제조를 다시 돌려야 된다. 네. 그게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근데 미국이 잘할 수 있는 걸 하자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모리 팹을 자기가 메모리를 만드는 거에 대한 건 어차피 사실 마이크론이 있기도 하고 네. 물론 마이크론의 팹이 다 이제 인수 기반으로 커가지고 히로시마와 타이춘과 이런 데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미국에는 이제 그 버지니아 쪽에 미국 팹이 있기는 해요. 레거시 메모리 팹이. 네. 아무튼 포인트는 자기네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였고 가장 큰 게 주로 파운드리 쪽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텔이 있으니까 네. 인텔의 제조 능력을 기반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서 언젠가는 제조가 더 부흥을 하기 위해선 네. 거기 있는 인력들이 이제 좋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살고
오랫동안 유산으로 남으면은 이제 이 인력들이 뭔가를 더 할 수 있게 되니까 외국에 있는 팹들을 미국으로 유치하자였죠. 그래서 사실은 유치하는 방식에 한국의 메모리 팹도 미국에 갖고 오고 싶다는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걸 약간 이제 협박을 했었어요. 사실 이게 그때 미중 분쟁이 일어나고 미국의 장비를 중국령으로 보내지 않겠다. 근데 미국의 장비 중에 선단 공정을 하는 장비들은 마켓슈어가 90%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장비가 없으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예. 그러면 중국령으로 안 보내지만 한국의 메모리 팹들이 하이닉스, 삼성이 다 중국의 팹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작전을 쓴 거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자기 장비를 중국령으로 안 보내면 한국의 메모리 팹들도 깡통 팹이 되니까 한국이 형 왜 그러세요? 그래 그러면은 너희 미국에 와서 팹 좀 지어봐. 그래서 알겠습니다 형님하고 팹을 짓기로 했는데 메모리 팹은 한국이 안 가져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삼성 하이닉스가. 그래서 삼성은 파운드리 팹을 짓기로 약속을 했고 네. 하이닉스는 HBM을 하는 패키징 공장을 짓기로 약속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작전대로는 안 됐죠. 근데 어찌 됐든 미국의 그냥 근본적인 목적이 첫 번째 계획대로 한 거다. 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메모리를 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전체적인 산업에 제조를 부응시키겠다는 생각을 한 거다. 근데 그 안에 한국의 메모리 팹이 오면 아무래도 메모리에 대한 기술자들도 남고 뭔가 미국에 조금 더 유산적인 예.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의 꼼수를 부렸으나 건 실패. 그건 실패했다. 네. 그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반도체 우리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딱 규격화돼 쫙 이제 공장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규격에 뭐 8기가 뭐 16기가 이렇게 메모리 용량별로 그냥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면 그걸 가져다가 각자의 뭐 컴퓨터든 뭐 이렇게 만들어서 딱딱딱 자기네 물건 만들고 딱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뭐 AI가 됐든 혹은 뭐 로봇이 됐든 이제 막 쏟아져 나올 거고 거기에도 규격화된 우리의 메모리들이 쭉 들어가냐가 이제 살짝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두 가지가 예. 있어요. 첫 번째는 메모리의 규격을 누가 만드느냐? 그러면은 고객사들과 메모리 하는 회사들이 다 같이 몇 년 전부터 모여서 협의를 해요. 네. 그거를 JEDC, 제덱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는 예를 들면은 메모리를 쓰는 인텔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예. 메모리를 만드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 3년 뒤에 나올 메모리는 표준 규격을 뭘로 할까를 정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다르게 하면은 거기에 또 이제 예를 들면 로봇 만드는 회사도 있고 예. 스마트폰 만드는 애플도 들어와 있어요. 예. 다 같이 3년 뒤쯤엔 이 정도의 메모리로 좀 만들어줘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모두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한 자리에 그렇죠. 모여서. 네.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니즈를 가지고 결국은 의사결정이 되는 거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고객사들이 사실은 나만의 메모리를 갖고는 싶죠, 당연히.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사야 되는 메모리가 너무 비싸니까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고 일부러 메모리는 그래도 모두 다 돌려쓸 수 있는 공공재로 만들자라는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만드는 입장에서도 규격화되어 있으니까는 찍어내고 말씀처럼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생산비가 줄어드는 거고 네네네. 사는 입장에서도 싸게 사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각자의 자신만의 메모리를 갖고 싶어 한다. 네.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서. 네, 왜냐하면 워낙 전력량이 많고 이 발열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커스텀 HBM이라는 걸 이제 엔비디아가 요구하기 시작을 했죠. 예. 그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데이터 센터에 맞는 HBM을 별도로 만들어줘. 그래서 메모리의 셀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요. 맨 밑에 있는 로직 부분이 이제 원하는 대로 좀 어떤 때 뭐 스피드를 어떻게 쓰고 전력을 어떻게 쓰게 만들어줘와 네.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패키징 구조가 좀 다르고 네. 메모리의 단수도 뭐 8단 딱 이렇게 지금은 규격으로 정해놨는데 난 10단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커스텀 HBM들은 좀 태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D램 자체의 한 장 낱장들은 똑같다 여전히. 이거는 제대로 그러면 표준돼. 우리 뭐 8단 다음 12단 16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미 규격을 정해놨잖아요. 규격이 된 거고. HBM3, 4는 규격을 정해놨고 네. 그 규격품을 쓰는 것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좀 그 소위 말해 구매력이 큰 고객들, 네. 엔비디아 아니면은 그 아마존이 자기의 데이터 센터를 직접 만들거든요. 네. 그럼 거기 들어가는 HBM은 나는 좀 특별하게 만들어줘라고 하는 이제 특수 제작 주문이 시작된 거죠. 아 시작됐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기업들은 당연히 잘 적응하고 있는 거죠. 우리 기업들이 뭐 약간 예. 뭐 외부자적 시각으로는 질문은 있죠.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는 시킨 걸 굉장히 잘하는 이 습성, 제조력이었죠. 예. 그런데 이게 서비스업으로 바뀌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을 만드는데 공장에서 그냥 표준 규격으로 뭐 100 사이즈, 105 사이즈를 막 찍어내는 건 잘했는데 갑자기 이들이 테일러링을 시작한다. 근데 고객도 진상 고객도 있을 거고 뭐 이상한 주문을 하는 고객도 있을 거고 네. 엄청나게 기민한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 업이거든요. 잘할 수 있을까? 여태까지 안 했던 건데 그리고 뭐 파운드리 업도 굉장히 서비스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삼성이 약간 제조업 마인드에서 서비스업을 가면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는 것처럼 메모리도 커스텀 HBM이 되면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은 좀 된다. 아니, 삼성 파운드리는 서비스 마인드 부족으로 지금 안 되는 거야? 아니면 기술 부족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죠. 아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TSMC랑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게 고객사들이 팹리스잖아요. 팹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들은 설계만 가지고 오는데 삼성은 예를 들면은 설계를 가지고 오면 아 이렇게 하면은 저희 공정에서 잘 안 돌아갈 테니까 바꿔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삼성이고 네. TSMC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를 설계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오늘은 제가 한번 해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잘해서 오세요. 이렇게 한대요. 아주 단적으로 제가 들었던 네, 네. 얘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객사 입장에서 오랫동안 이제 설계를 해본 뭐 퀄컴이나 엔비디아는 잘하겠지만 새로 신생된 스타트업들이 네. TSMC에 가면은 약간 뽕에 빠진다는 거예요. 와 얘네 서비스 진짜 좋다. 네. 이런 차이는 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아, 세계 1등도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삼성 파운드리도 열심히 해야죠. 아, 근데 뭐 그것만은 아니니까 이제 공정 문제도 있으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서 네네네. 어떤 게 우선순위냐면은 공정이 우선순위긴 하겠죠. 일단 그렇긴 하겠죠. 그게 먼저 나와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서비스조차도 열심히 따라가는 입장에서 훨씬 더 잘해야 되는데 그거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요 정도 생각을 아마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반도체 얘기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아 이게 시간이 또 저희가 장시할 시간이 돼갖고 오늘은 안타깝지만 요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아 그리고 조만간 다시 한번 좀 모셔서 반도체 딥한 이야기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잘 하고 있는 거죠? 네,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김창욱 파트너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